자, 오늘도 총선 격전지 분석 여론조사 공개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이죠. 승부처로 꼽히는 종로, 중성동을, 동작을, 영등포 갑 4개 선거구입니다. 방금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KBC 광주방송, UPI 뉴스 공동으로 리서치비에 의뢰해 16, 17 이틀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ARS 전화조사로 응답률 6.5%,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격전지 4개 선거구 중 한 곳만 박빙이었습니다. 3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밖 10%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 약진 두드러졌습니다. 자,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은 민주당 후보 49.4,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39%, 곽 후보가 10.4%포인트 앞섰죠. 자, 개혁신당 김태섭 후보 6.1%, 3파전 양상입니다. 금 후보가 양당 중 어느 표를 잠식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한강벨트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 50.9%,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8.2%, 전 후보가 12.7% 격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전현희 후보는 최근 진보당 강병찬 후보와 야권 단일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시겠지만 지금 강병찬 후보가 1.9%를 득표하고 있죠. 이것도 향후 더 영향을 주겠죠. 자, 다음은 한강벨트의 요충지 서울 동작을로 갑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유사명 전 총경이 맞붙었습니다. 나경원 후보 46.3%, 유사명 후보 45.9%, 네, 0.4%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입니다. 자, 마지막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걸 뭐 귀순했다고도 표현하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은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최현일 후보 51.8%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36.6%, 2위, 1위와의 격차는 15.2% 차이가 있습니다. 3위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 7% 지지율로 현재 3파전 구도입니다. 자, 먼저 진수 의원님, 자, 4곳의 가상 대결 결과를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열흘 전 상황하고 너무나 이제 달라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그 총선까지 쭉 이어진다면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4년 전 총선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진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4군데 중에서 동작을 빼놓고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제3지대에 대해서 초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가 또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사전 투표를 생각하면 4월 5일, 6일이 아마 사전 투표일 겁니다. 그러면 거의 보름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쩌면 제가 이제 선거라는 게 최악의 상황을 늘 상정하고 이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 이 여론 구도가 네. 끝까지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영규 의원님. 네. 저는 보니까 그 종로하고 영등포 갑을 보면 네. 이제 삼지대 개혁신당의 금태섭,
허은하 네. 6.1, 7.0. 네네. 결국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등포 갑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허은하 의원이 네. 7% 정도 네, 가져갔다는 건 상당히 지난번 총선에 했을 때 결과적으로 1, 2% 차이로 뭐 수도권이 뭐 4, 5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본다라면 개혁신당이 후보를 다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는 지역에서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뭐 어제 저녁부터 어떤 상황이냐면 2차 윤환 갈등이 서서히 네. 점화되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것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여전히 뭐 항상무 수석이 버티고 또 뭐 이종 장관 문제가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그 뒷심이 부족하면서 그야말로 뭐 저는 미리부터 이 오늘 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게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때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힘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수세로 몰려서 정말 뭐 151석, 뭐 120석 민주당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이제 막바지에 와서 후보들 대결 뭐 몇 가지 특징을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인천 빼고 10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20석 건질까 예. 그런 생각 정도 들어요. 그러면 아까 진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훨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아마 다음 주 조사가 훨씬 더 국민의힘에 더 불리한 조사 뭐 상당히 이겼다고 하는 동작조차도 흔들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각 지역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네. 종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품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네. 종로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네. 평창동부터 네. 동대문까지 종로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인지도를 떠나서 곽상은 후보가 뭐 노무현 사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뛰어왔다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이 많이 안 돌아왔다는 것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인기도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 지역마다 다른데 근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신 프레임에 걸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성동은 아예 중성동이라 하지만 성동갑은 완전히 성동구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동네라서 빨리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도저히 대책이 없는 거 중성동 어리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추가로 여론조사 소개 안 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정부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41.9 대 28.65. 이 정권 심판론이 13.25% 높게 나옵니다. 김두수 단장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김영교님도 한동훈 개인기 이제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크게 보면요.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올렸는데 대통령 리스크는 그대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동훈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숨어 있는 행태에서는 괜찮게 국민의힘 지지도 올라갔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이게 전복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건 가장 최근에 보면 이제 조국 핵신당의 등장으로 해서 조국과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지금 조치를 했던 이종섭 사건이라든지 항상무 수석 같은 이런 문제를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 지지도에서 대통령 심판 선거에 가까운 것이 배로 선박으로 비유하면 횡행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그 배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기 이런 걸 통해서 배가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이게 한번 뒤집을 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천을 못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이제 조심조심했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다가 제자리에 잡고 보니까 여당 공천은 이
용산발 이런 사람들을 다 공천하고 뭐 단수 공천하고 이게 김건희 방탄이 됐다. 이재명도 방탄이지만 김건희도 방탄이다. 이런 행태에 이제 국민 인식이 가면서 최근에 요 이종수 사건과 연결돼 버리면서 이게 이제 원위치 됐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 심판 선거의 한 50%가 원위치 됐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투표 의향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미래 30.47, 조국혁신당 28.75, 더불어민주연합 16.65, 개혁신당 7.0, 새로운 미래 3.88, 녹색정의당 2.75 순이었습니다. 자, 국민의 미래가 조국혁신당에 정말 근소하게 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치면 이제 45.4%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같은 진보 진영인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을 합쳤더니 52.03%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 범보수 진영 비례선호도는 47.47. 여기서도 13.47%의 격차가 나거든요. 자, 신은규 위원장. 이렇게 보면 총선판 자체는 완전히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얼굴 하나로 지금 총선을 치르려고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이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그 총괄 선대 발대식을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선거를 어떻게 검사에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총괄선대 본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던데 본부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총괄선대 본부장은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입니다. 본인은 총괄선대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본부장 이게 뭐 밖에서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위원장과 본부장이 선거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뭐 실수라고 하더라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에게 선거를 맡겼으니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보통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할 때 뭐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당이라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해야지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나요? 내지는 최소한의 브레이크라도 걸 수 있었나요? 아무 역할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였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지역구에서 좀 벌어진 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허은하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이제 출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어디 표를 잠식했는지는 분석은 어렵습니다만은 그걸 다 찾지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전 이것이 명징한 팩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전지 50분대 개혁신당에서 내보낸 후보 표가 여야 어느 표를 잠식하는지 주목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어제 나온 중앙일보는 윤희숙 전현희 39% 동률이었다. 선거 바람에 일렁이는 지지율. 이런 의견이요. 반짝 상승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세 추락하는 것에 날개는 없다. 이런 글이고요. 민주당 상승입니다. 용산은 도움이 안 되고 삽질만 하는군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주 대사가 결정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